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민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약간 몽롱할 때 반은 잠에서 깼고 반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한 1년 반 전부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일기장을 펴고 막 랜덤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필터링 없이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막 이런 결심하는 이성이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야가 몽롱한 상태에서 제 마음과 생각들을 그냥 막 똥 싸듯이 이렇게 쓰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어, 오늘도 그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라도 영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의 중요성. 특히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에 우리가 되게 많이 의존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키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의 발달이 있기 전에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건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세상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그 외부의 메시지들과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반응도 해야 되고 상황에 반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뭔지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건 뭔지 욕망은 뭔지 그런 어떤 이성이 컨트롤하지 않는데 날것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게 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니까. 바쁘게 지나간다는 게 뭐 할 일이 많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뒹굴대는 그런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반응을 하는데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외부와 소통하는데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뒹굴대고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을 본다 해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은 되게 바쁘게 되죠.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뭔가 요구하는 말하는 메시지들을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되게 쉽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축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외부의 어떤 성취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 찾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일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헷갈리게 되죠. 즉 이 수많은 메시지들에 노출된 세상에서 내 뿌리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휩쓸리다 보니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인생에는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맞게 사는 법이 있고 틀리게 사는 법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이런 어떤 평가적인 마인드셋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본질적인 두려움,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 인생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퍼즐은 자기 이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퍼즐이 많아지니 내 인생의 그림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면 확실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좀 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확신이 생기게 되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맞이하며, 내 마음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사실 그래도 그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어떤 마음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나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 그냥 부족한, 불완전한, 연약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와도 편해질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 궁금해져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책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욕망들을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욕망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억제하지 말고 우선 그런 마음의 모든 욕망들을 들어줘라.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들어줘라. 그런 것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심리학에서도 모든 심리치료, 그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고통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서 진행되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어떤 자동적인 생각해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반응,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들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다. 그러려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이클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어떤 마음의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각, 우리에게 더 도움되는 생각이나 마음, 아니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것의 마음과 생각을 비판 없이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연습이 더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 쉽게 휩쓸리게 되니까. 제가 시기장애 치료가 제 전문 분야로 제가 내세우는 분야 중에 하나여서 그 예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장애, 거식증이든 폭식증이든 그 모든 시기장애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을 빼야 한다, 이런 몸매를 가져야 한다, 이런 외형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먹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시기장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휩쓸리다가 아프게 되는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다시 학습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것, 그게 시기장애 치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너무 많이 까먹고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정보의 홍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연습을 자꾸 갖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들음받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아야 하는 그 절박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마음에 뭔가 공감, 다른 사람들한테 들음받고, 이해받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거가 되게 큰 어떤 정서적 욕구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불편하고 이러면 누구든 붙잡고 막 털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가 조금이라도 좀 비판적으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마음 먹지 마, 뭐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그런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되게 막 상처받고 화가 나요. 그만큼 그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들음받아지고 이해받아지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정서적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적 욕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는 항상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이 토라지게 되고, 막 사람들의 관계도 더 쉽게 끊어내게 되고, 왜냐면 내가 되게 힘든 마음을 너무 들음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나한테 조언을 해준 건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참 무모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꼭 그렇게 반응을 해주리라는 법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가 기대해놓고 그게 충족이 안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삐지고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일인 거죠. 그냥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필터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똥 싸듯이 마음에 이렇게 묵혀놨던 것들, 억눌러 놨던 것들,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소화하는 느낌, 아니면 그냥 똥 싸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라도 아침에 이렇게 의식이 완전 깨어있지 않을 때 좀 털어놓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얻게 된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 이득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막 털어놓고 이해받아야 하는 그런 정서적 욕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음받고 이해받고 털어놓고, 그게 만약에 제 되게 정서적 욕구 중에 하나였다면, 제가 채워야 할 정서적인 어떤 배고픔 중에 하나였다면, 예전에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기를, 그래서 내 허기짐을 뭐라 그러지? 채워주기를 되게 기대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를 했다면, 이 아침에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막 뭐지?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제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저한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서 내 마음이 들어지고 이해받아야 하는 그 갈급함, 결핍함, 그 절박함이 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받으면 너무 좋고 고맙지만, 이제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주식이 아니라 디저트처럼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주식은, 저를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주식은 제가 스스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생겼다고 할까요? 진짜 이 아침 일기 모닝 페이지를 하면서 제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주는 정신적인 습관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꼭 이 모닝 페이지를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더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외부의 메시지에 덜 휩쓸리게 되고, 외부의 메시지들에 흔들리게 될 때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걸 해야 되나?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뭐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뭐지? 왜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왜 마음이 불편해지고 저항이 오지? 그런 목소리에 좀 더 궁금증을 가지면서 제 마음의 반응을 먼저 들어주는 연습,
점점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게 불편한 마음이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마음이든 아니든 우선은 들음받고 우선은 그게 이해받아지는, 그게 이해가 되진 않아도 어쨌든 들음받아지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정서적 욕구 중 하나예요. 저는 그 욕구가 더 크지만 그 욕구의 차이는 정도차가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들음받아짐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수용되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서야 이런 불편한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어떻게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님 교육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 그런 이성의 발달, 두뇌의 발달이 덜 된 상태라, 예를 들면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뭐 7살짜리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 막 갑자기 바깥에서 쇼핑센터에서 식당에서 막 떼를 부리거나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다고 지나치게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다거나 그러면, 그럴 때 부모님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코칭을 할 때 쓰이는 방법은 그거를 또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느끼지 마, 그런 접근법을 먼저 쓰면 안 되고 우선 그 마음 자체는 들어줘야 된다. 아, 네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네 마음이 어떤데,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뭔가 저항을 하게 되구나, 뭔가 싫구나, 마음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들어지고 그냥 마음이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되면 사람은 그 정서적 뇌가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삐뽀삐뽀 알람을 울리다가 한층 가라앉게 돼요. 모든 인간은, 아이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래서 차분해지면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좀 더 너가 덜 다치고 너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규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선은 필터링 안 하고 어떤 이성으로 이게 맞다, 그르다,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 세상에 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에 휩싸이지 않고 우선은 그냥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해서 들음받은 마음의 수용, 그런 정서적 욕구에 항상 결핍돼 있고 뭔가 갈급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비유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인생은 여행이다. 나는 그냥 이 나한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그냥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마인드셋. 배낭여행을 간다고 치면 그냥 되게 열린 마음으로 탐험을 한다. 새로운 곳을. 인생은 결국 그냥 여행이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는 여행자로서 그냥 또 다른 새로운 여행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봐주고, 그런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이 반응하는 것,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그냥 내 인생 여정의 하나의 또 다른 경험이다.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반응을 우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바라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비유가 뭐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과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그냥 어떤 영화 보듯이 지켜보자. 영화의 한 장면을 내가 지금 찍고 있구나.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메시지에 휩쓸려서 우리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들을 억누르다가 마음이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틀 전에 40살이 됐는데요. 그래서 생일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디테일로 가진 않아도 제 마음은 사실 되게 불편했거든요.
되게 좋아야 하는데, 황홀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하루인데 마음은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게 마음의 갈등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막 너무 좋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 마음 반응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친 듯이 일기를 썼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처음에 미라야 너 왜 이렇게 생각했니? 왜 이런 마음을 먹었니?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생각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왜 아침에 화장실 가서 똥 싸듯이 그냥 막 내뱉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바라봐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내가 오히려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그 다음에는 그 불편한 마음이 100% 이해가 되고 뭐 해소가 되진 않았어도 압도당하지 않고 그 불편한 마음들과 좀 편하게 있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들이 그냥 들어지는 느낌? 그 마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많이 마음이 이렇게 토닥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 내면 아이의 반응이었나?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고,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핵심 신념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라는 걸로 좀 싸움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일기를 차분하게 쓰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그 마음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제가 이해받음을 느낄 수 있게 됐고, 제가 제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줌으로써, 네,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나의 이런 내면 아이가 보이는 자동적인 생각 해석,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그런 차분함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했을 때 어차피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테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더하면, 오늘 아침 일기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제 마음이 저한테 전해줬어요. 저와의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결과물을 기대해서 신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인생이지만, 내가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될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호기심에 나는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신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쓴 게, 이런 마음가짐이 나를 진짜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나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 될 거야,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오늘 하루, 내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순수한 호기심에서 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건 우리한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루가 풀리지 않을 것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랬을 때 내가 상처받고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기대인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되게 큰, 베네핏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특히 이 핸드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터넷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그 조용한 나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와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한테 투입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 의식,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려는 그 의식이 완전 깨어있지 않을 때, 약간 잠에서 이제 깰랑말랑할 그 상태에 그때 나와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런 어떤 항상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어떤 뇌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습관화 들이는데 되게 좋은 연습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닝 페이지가 뭐 유일한 도구나 답은 아니에요. 각자 다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훈련시키는 그런 거를 찾아나가면, 우리가 이 복잡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나와 좀 더 편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나만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마음의 고통 없이 나의 불편한 마음과 불완전한 모습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괜찮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